지갑을 두고 왔나 봅니다. 집에 놓고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강릉의 한 도넛 가게 사장 송만식, 그는 지금 누군가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딸이 만나고 있다는 그 남자를 말이죠. 그 사람 이상해요. 전에 서울에서 문제 일으켰다던데. 동네 소문은 불안감을 키웠고 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과연 딸이 선택한 그 남자는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겉으로는 평범한 손님처럼 보이지만 사실 만식의 눈은 매 순간 그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작은 시험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딸의 행복을 걱정하는 아버지와 상처받은 과거를 가진 남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진실한 사랑을 지키려는 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이 위기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강릉 시내 작은 골목에 자리한 만식인의 도넛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달콤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송만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죽을 치대며 하루를 시작했죠. 68배 나이에도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는 만식은 늘 머리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10년 혼자서 이 가게를 꾸려가며 외동딸 예진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진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어요. 서울에서 10여 년간 의류 디자이너로 일하던 딸이 강릉으로 돌아온 지도 어느덧 몇 달이 흘렀죠. 만식은 늘 그랬듯 가게 일지에 적힌 메모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예진아, 밥은 먹었냐? 네, 잘 먹었어요. 아버지도 아침 드셨죠? 평범한 안부 인사가 오가던 중 예진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 아버지, 왜 무슨 일이야? 이젠 정말 연애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34인데 뭘 더 바라겠어요. 만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딸의 연애 문제는 늘 그의 걱정거리였거든요. 서울에서 몇 번 실패를 겪은 예진을 보며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괜히 마음 상할 일 만들지 말고. 하지만 며칠 후 예진에게서 온 전화는 만식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조만간 소개해드릴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좋은 분을 알게 되었거든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뵈면 좋겠어요. 강릉에서 중국 식당 셰프로 있어요. 예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만식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애할 생각이 없다던 딸이 갑자기 누군가를 소개하겠다니 뭔가 석연치 않았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다시 딸이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가게 일지에 그날의 매출을 적으며 만식은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예진이 서울에서 겪었던 연애 실패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그때마다 상처받은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던 기억들 말입니다. 이틀 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단골 손님 양춘배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통통한 체격에 수더분한 인상의 양춘배는 어시장 근처에서 생선구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동네 소식의 밝기로 유명했죠. 만식은 갓 튀긴 도넛을 접시에 담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춘배 씨.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아, 만식이 형님. 새벽 장보기 끝나고 왔습니다. 따끈한 도넛 하나 주세요. 양춘배는 평소처럼 카운터에 앉아 도넛을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만식이 커피를 내려주자 양춘배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죠. 형님, 혹시 우리 동네 해물짬뽕집 아시죠? 은복짬뽕 말입니다. 아, 그 집이요? 물론 알죠. 맛있다고 소문났던데요. 맞아요, 맛은 좋아요. 그런데 그 집 부주방장 말입니다. 양춘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계속 말했어요. 전에 서울 유명한 호텔에서 일했다는데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문제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식자재 관련해서 뭔가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밀려났다는 얘기가 물론 소문이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양춘배의 말을 들으며 만식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며칠 전 예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분을 알게 되었다는 그 말과 함께 혹시 그 사람이 짬뽕집과 관련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그 부주방장이 어떤 사람인가요? 차은재라는 사람인데 30대 중반쯤 될 거예요. 말이 별로 없고 무뚝뚝한 편이죠. 손님들한테도 그렇게 친근하지는 않고 뭔가 과거를 숨기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양춘배는 도넛을 마저 먹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나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딸들이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좀 걱정되잖아요. 특히 만식이 형님 같은 분은 더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그 순간 만식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진이 소개하겠다던 그 사람이 혹시 차은재일까요? 딸이 또다시 문제 있는 남자와 연루될까봐 걱정이 앞섰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키운 딸이기에 더욱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형님, 괜찮으시죠? 갑자기 안색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식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양춘배가 가게를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 교사 시절 제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기억과 함께 딸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몰려왔죠. 손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으며 만식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짬뽕집에 가서 차은재라는 사람을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점심시간 만식은 평소 입던 작업복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고 음복 짬뽕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한 해물 육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식당 안은 점심 손님들로 제법 붐비고 있었죠. 만식은 구석자리 테이블에 앉으며 주방 쪽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홀을 담당하는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바로 주미선이었죠. 넉넉한 인상에 안경을 쓴 그녀는 부지런하게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요. 해물짬뽕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만식은 메뉴판을 보는 척하며 주방을 관찰했어요. 열린 주방 구조라 안쪽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키 큰 남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앞치마를 깔끔하게 두른 모습이 전문가다운 느낌을 줬어요. 바로 차은재였습니다. 은재는 양춘배가 말했던 것처럼 무뚝뚝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요리하는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죠. 면을 삶고 육수를 끓이는 모든 과정이 군더더기 없이 진행됐습니다. 만식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해물짬뽕 나왔습니다. 주미선이 뜨거운 그릇을 가져다 놓았어요. 붉은 국물 위에 오징어, 새우, 조개가 풍성하게 올라가 있었죠. 만식은 젓가락을 들며 다시 은재를 바라봤습니다. 은재는 다음 주문을 받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어린아이가 갑자기 반찬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김치가 바닥에 흩어지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죄송해요. 아이의 어머니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주미선이 걸레를 가지러 가려던 찰나 은재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는 말없이 주방에서 나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바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그럴 수 있죠. 은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아이 어머니의 사과에도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꼼꼼하게 바닥을 닦아냈습니다. 심지어 아이에게는 작은 미소까지 지어 보였죠.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천만에요. 새 반찬 가져다 드릴게요. 은재는 깨끗하게 정리를 마친 후 새 김치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배려로 느껴졌습니다. 만식은 그 모습을 보며 양춘배가 했던 말들이 과연 사실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짬뽕을 먹는 동안에도 만식의 시선은 계속 은재에게 머물렀습니다. 은재는 손님이 많아 바쁜 와중에도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죠. 주방 정리도 틈틈이 하면서 위생에 신경 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은재가 다른 손님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며 건넨 짧은 인사에도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만식은 짬뽕 국물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양춘배의 소문과 지금 눈앞에서 보는 은재의 모습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던 만식은 문득 은재가 어떤 사람인지 더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한 관찰만으로는 부족했죠. 예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며칠 후 만식은 다시 은복짬뽕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은재의 인품을 직접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주미선이 반갑게 인사했죠. 또 오셨네요. 지난번에도 맛있게 드셨나 봐요. 네, 짬뽕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늘도 같은 걸로 부탁드립니다. 만식은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은재는 여전히 묵묵히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바쁜 점심시간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죠. 면을 삶는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안정적이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만식은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어른들의 대화 소리가 식당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은재도 그런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 더욱 조용히 일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한 만식은 미리 계획했던 대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머니를 이리저리 뒤적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가져왔는데. 주미선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갑을 두고 왔나 봅니다. 집에 놓고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그때 주방에서 은재가 나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듯 잠시 만식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다음에 오실 때 주세요. 괜찮습니다. 은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전혀 의심스러워하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죠. 오히려 만식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괜찮아요. 가끔 있는 일이에요. 주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동네 분들이시니까 언제든 다시 오시면 되죠. 만식은 그들의 선의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시험 삼아 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믿어주니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은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별다른 조건이나 확인 절차 없이 그냥 믿어준 것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꼭 가져올게요. 천천히 오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가게를 나서며 만식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은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양춘배가 전해준 소문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식은 잠시 멈춰 섰어요. 뭔가 빠뜨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손수건이 없었어요. 아마 짬뽕집에서 떨어뜨렸나 보다 생각했지만 이미 집과 가까운 거리였기에 다음에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은복짬뽕에서는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정리 시간이었어요. 은재가 테이블을 닦다가 바닥에 떨어진 하얀 손수건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지갑을 깜빡한 손님이 두고 간 것 같았죠. 은재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아까 그 손님 것 같은데요. 주미선이 다가와 확인했습니다. 맞는 것 같네요. 내일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드리면 되겠어요. 은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을 깨끗하게 접어 카운터 서랍에 정성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라도 소중히 다루는 것이 그의 평소 성향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도 은재만의 원칙 중 하나였죠. 이튿날 만식은 약속대로 은복짬뽕을 다시 찾았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주미선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제 손수건 두고 가셨죠? 은재가 잘 보관해뒀어요. 아,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은재가 카운터 서랍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손수건을 꺼내 건네주었어요. 빨래를 해서 말린 듯 보였습니다. 만식은 그것을 받아들며 놀랐어요. 이걸 빨아주신 건가요? 더러워져 있어서 그냥 별거 아닙니다. 은재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을 만식은 느낄 수 있었어요. 남의 손수건을 그냥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빨아서 다려놓다니 보통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일이었죠. 계산을 마치고 나서 만식은 주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없는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은재 씨가 어떤 분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주미선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사실 저희 딸이 이 동네에서 좋은 분을 만났다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요. 아, 그런 일이시군요. 주미선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은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과거에 아픈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었나요? 주미선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원래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웠어요. 서울 유명한 호텔 주방에서도 일했고요. 실력도 뛰어났죠. 그런데 동료 중에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만식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식자재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동료가 은재한테 책임을 떠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증거도 조작하고 결국 은재는 억울하게 그 업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이 정말 힘들어했어요. 꿈꾸던 일을 그런 식으로 잃게 되니까요. 여기 온 지도 이제 1년 정도 됐나? 처음엔 말도 별로 안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주미선의 이야기를 들으며 만식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은재에게 동정심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과 딸이 연결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컸어요. 가게를 나온 후 만식은 양춘배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죠. 만식이 형님, 요즘 짬뽕집 자주 가시네요. 그냥 가끔 가봤어요. 그 부주방장 어떻던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였죠. 양춘배는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만식이 주미선에게 들은 이야기를 간략히 전하자 양춘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형님, 그런 변명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억울하다면 왜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겠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조용히 물러난 거 아닐까요? 하지만 직접 보니까 형님은 너무 순진하세요. 사람이라는 게 겉으로는 얼마든지 좋게 보일 수 있어요. 특히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하겠죠. 양춘배의 말에 만식은 다시 혼란스러워졌어요. 분명 은재를 직접 본 인상은 나쁘지 않았는데 양춘배의 지적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특히 딸의 안전을 생각하면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가게 일지에 평소보다 긴 글을 썼어요. 은재에 대한 복잡한 심정과 예진에 대한 걱정을 적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과 딸이 엮이는 것은 막아야겠다고 말이에요. 손수건을 서랍에 넣으며 만식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만식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예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은재와 직접 대면해야 했죠. 평소보다 늦은 오후 시간, 손님이 많지 않을 때를 골라 은복짬뽕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주미선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만식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진지하고 무거운 기색이 역력했죠. 은재 씨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갑자기 무슨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미선은 만식의 단호한 어조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주방에 있던 은재를 불렀습니다. 은재는 앞치마를 정리하며 카운터로 나왔죠. 무슨 일이신지요? 만식은 은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송만식입니다. 송혜진의 아버지예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은재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주미선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예진 씨 아버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해 알아봤어요. 만식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호텔 주방에 있었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 과거를 가진 당신이 우리 예진이와 어울려도 되는 겁니까? 은재는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시선을 피하거나 변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대답했죠. 예진 씨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셨습니다. 과거는 어떻고요? 그 문제들은 해결됐나요? 저는 평생 한 번뿐인 기회를 잃었습니다. 은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어요. 동료의 거짓말 때문에 꿈꾸던 일을 포기해야 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식은 은재의 대답에 조금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것처럼 변명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담담하게 인정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진 씨가 저를 믿어줬어요. 처음으로 제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예진이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온 듯했죠. 만식과 은재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한 예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예진아, 너 은재 씨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예진은 은재 곁으로 다가가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죠. 아빠, 나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믿어주세요. 만식은 딸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예진이 이렇게 누군가를 두둔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서울에서 연애할 때도 이만큼 확신에 찬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예진아, 아빠는 내가 걱정돼서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할 수 없습니다. 은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예진 씨만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만식은 은재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보았어요.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예진을 걱정하는 마음이 진짜였죠. 주미선도 옆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 밤 만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단호한 표정과 은재의 진심 어린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게 일지에 글을 쓰려 했지만 펜을 든 손이 떨렸죠. 과연 자신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도넛 가게를 찾았어요. 바로 주미선이었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는 짬뽕집 준비로 바쁜 시간인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온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주미선 씨. 무슨 일로 이렇게. 주미선은 진지한 표정으로 만식 앞에 앉았어요. 어제 일 때문에 왔습니다. 은재에 대해서 아버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식은 커피를 내려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장님, 은재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아세요? 그 친구는 매달 자기 돈으로 푸드트럭 앞에서 밥 못 먹는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사줍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그런 일을. 지난달에는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어요. 나이 든 분들 무료 급식 봉사였는데 그것도 이름 안 남기고 몰래 했죠.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주미선의 증언에 만식은 놀랐어요. 양춘배가 전했던 소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미선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예진 씨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진심이에요. 처음엔 저도 걱정했거든요.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혹시 예진 씨한테 의존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진 씨가 힘들어할까봐 자기 과거 이야기도 쉽게 안 했어요.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요. 주미선의 말을 들으며 만식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은재를 잘못 판단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께서 은재를 의심하시는 마음도 이해해요.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은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주미선이 돌아간 후 만식은 혼자 가게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서랍에서 며칠 전 은재가 정성스럽게 빨아준 손수건을 꺼내 들었어요. 하얀 천에는 다림질 자국이 선명했죠. 이런 작은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나쁜 사람일까요? 저녁 무렵 만식은 다시 은복 짬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대결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죠. 사장님, 또 오셨네요. 주미선이 놀란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은재는 주방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만식은 카운터로 다가가 은재를 불렀습니다. 은재 씨. 은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와 달리 만식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죠. 이걸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만식이 손수건을 내밀자 은재는 잠시 당황했어요. 아, 그냥 가지고 계세요. 별거 아닌데요. 아닙니다. 만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은재는 만식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만식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남의 손수건을 이렇게 정성껏 빨아서 다려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죠.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딸이 복이 있군요. 만식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런 분을 알아본 거니까. 그걸 몰라본 게 부끄럽습니다. 은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예상치 못한 만식의 변화에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감격하고 있었죠. 한 달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만식은 평생 딸과 둘이서만 보내던 명절을 이번에는 3명이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까봐 걱정했지만 은재가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죠. 추석 당일 아침, 예진과 은재가 함께 만식의 집을 찾았습니다. 은재는 커다란 보온백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은재야. 이제 만식은 은재를 자연스럽게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먹했던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해물전골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도토리묵 무침도요. 은재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어요. 해물전골은 싱싱한 새우, 조개, 오징어가 가득 들어 있었고 도토리묵 무침은 상큼한 양념으로 버무려져 있었죠. 아이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예진이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은재 요리 정말 맛있어요. 짬뽕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 사람은 함께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만식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도넛을 준비했습니다. 후식용으로 특별히 만든 미니 도넛들이었죠. 설탕을 살짝 뿌린 것부터 초콜릿을 입힌 것까지 다양했어요. 우와, 아빠가 이렇게 예쁘게 만든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뭘 그냥 좀 신경 써봤지. 만식은 쑥스러워하며 도넛들을 접시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은재도 해물전골에 마지막 손질을 더했어요. 국물 맛을 보며 간을 조절하고 고명으로 팔을 올렸죠. 상차림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예진이 거실벽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아빠가 저걸 액자에 넣어서 걸어놨어요.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하얀 손수건이 정성스럽게 펼쳐져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은재가 빨아서 다려준 그 손수건이었죠. 아버님, 그걸 왜? 이게 우리 가족의 시작이었지. 만식이 손수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엔 의심하고 시험하려고 두고 간 건데 내가 그걸 정성스럽게 돌려줬잖아. 그때 깨달았어.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은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뭘 감사해.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드디어 상차림이 완성되었습니다. 해물전골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따뜻한 분위기가 집안을 감쌌어요. 세 사람은 상 앞에 둘러앉았죠. 그럼 건배할까요? 예진이 물컵을 들며 제안했습니다. 만식과 은재도 컵을 들었어요. 우리 가족 건강하고 오래오래 함께하자. 건배. 세 사람의 컵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은재가 준비한 해물전골은 정말 맛있었어요. 국물이 깊고 진했죠. 만식이 만든 도넛도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따뜻해진 건 내 덕분이야. 만식이 은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이 집이 너무 조용했는데 이제야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는구나. 예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은재 덕분에 더 행복해졌어요. 은재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상처를 안고 살아온 그에게 이런 따뜻한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어요.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스며들며 식탁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스며들었죠. 벽에 걸린 손수건이 석양빛에 반짝이며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